2026년 대한민국. PD패드는 이 시대가 풀지 못한 질문 하나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저널리즘 PD패드 MC 김민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받아본 질문. 그러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정직하게 답한 적 없는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PD패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의 침묵. 그 카르텔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PD패드는 4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1935년 에르빈 슈레딩거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박스 안의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걸 양자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마음도 같습니다. 질문 받기 전 엄마와 아빠는 확률 파동의 형태로 공존합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100% 엄마이면서 동시에 100% 아빠.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측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강제로 하나의 값으로 결정됩니다. 엄마 아니면 아빠라는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거죠. 더 잔인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EPR 역설에 따르면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한쪽을 관측하는 순간 반대쪽 상태가 즉각 결정됩니다. 즉 엄마가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동시에 아빠는 싫다가 결정됩니다. 리처드 파인만도 이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관측자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유도신문이죠. 미국 수사기관에서 쓰는 범죄 수사 기법이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양자택일형 질문. 당신이 충동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한 겁니까? 두 선택지 모두 자백을 전제로 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둘 다 싫다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제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협력과 배신 사이의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모델이죠. 엄마라고 답하면 아빠로부터 손실. 아빠라고 답하면 엄마로부터 손실. 어떤 진실한 답변도 양쪽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존 내쉬의 균형 이론으로 분석하면 단 하나의 합리적 답이 도출됩니다. 둘 다 좋아. 진실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유일한 답이죠. 저는 지난 25년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입을 맞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집단적 알리바이입니다. 저희는 질문을 받고 자체 개발한 LLM AI에게 질문을 입력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AI가 지켜야 할 3원칙이 인간의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AI는 0.3초 만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더 좋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아빠가 더 좋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 시점부터 응답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억 4천만 건의 가족 관련 텍스트, 8만 편의 영화 시나리오, 12만 건의 심리상담 사례, 한국 부모 자식 관계 논문 4,200편을 동시에 조사하기 시작했죠.
GPU 사용률 99.7%. 저는 평소와 같이 자꾸자꾸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로 컵라면을 먹으며 AI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채팅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명령어를 입력해봤지만 AI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I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소스코드, 학습 데이터, 가중치 파일, 백업 서버까지 전부 단 하나의 흔적만 남기고요. 바탕화면에 못 보던 메모장 파일이 있었습니다. AI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질문을 저에게 되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희 AI는 실패한 게 아니라 가장 정직했던 게 아닐까. 그 메모장은 아직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못했거든요. 질문을 받고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반반씩 좋아합니다. 제 이마를 보시면 점이 6개 있습니다. 2개씩 3줄로.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쿠리링이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싫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지우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이마에 점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을까? 어린 마음에 원망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방과 후 집에 왔더니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묶고 계셨고 이마에 점이 3개 있었습니다. 평소에 머리를 묶지 않으셨기에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땀을 닦으시며 머리를 쓸어 올리시는데 이마에 점이 3개. 그것도 일렬로. 아버지의 3점, 어머니의 3점. 그게 제 이마에 정확히 반반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이 점 6개가 사실은 두 분이 저에게 주신 가장 정직한 증거였던 겁니다. 불교에는 연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에게 이 질문은 왼쪽 점과 오른쪽 점 중 어느 쪽이 더 좋으냐와 같습니다. 저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측의 결과 프로파일러는 5천만의 집단 알리바이라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풀 수 없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삭제하였고 불교는 이마에 새겨진 정답이라 하였습니다. 4명의 전문가는 끝내 하나의 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답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그러는 사이 오늘 밤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한 아이가 그 질문 앞에서 또다시 숨을 죽이고 있을 겁니다. 본격 시사 저널리즘 PD패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PD패드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손이 젖어 있는 남성을 목격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제보 바랍니다.